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익숙했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실만 남는 풍경 말입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꿈이 꺼지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고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네의 불빛과 활력도 함께 꺼져버리죠. 오늘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폐업이 가장 많았던 도시탑 20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의 북구는 전통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알바오 시장, 문화전당 인근 골목 상권, 그리고 수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가게의 매출은 줄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북구의 최근 1년간 폐업 건수는 약 3,000건. 겉보기에는 전국 탑 20 중 최하위지만 인구 대비 비율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9위, 경기도 안산시. 안산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한 도시입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공단 도시로 불릴 만큼 수많은 근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 술집, 편의점 같은 생활형 자영업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단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근로자들도 외식이나 소비를 줄이면서 골목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산에서만 약 3,100곳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18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특히 둔산동 일대는 대전의 강남이라 불릴 만큼 잘나가던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 상업시설에 소비가 집중되면서 기존 골목 상권이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둔산동 인근의 오래된 상가 건물들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임대료는 높게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3,200곳, 특히 프랜차이즈 점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17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특히 일산 신도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거대 신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시는 점점 노후화됐습니다. 특히 상권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활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은 대형 복합몰의 등장이었습니다.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같은 초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 골목 상권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3,300곳. 노후화된 주거지와 인근 파주, 김포, 신도시와의 경쟁, 그리고 대형 복합몰의 흡수 효과, 이 모든 것이 겹치며 고향의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6위, 경기도 용인시. 용인은 인구 100만을 넘어선 거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은 분산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중심 상권이 없습니다. 결국 용인 안에서는 상권이 분산되고 경쟁만 치열해져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용인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약 3,400곳, 특히 신도시 상권의 경우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15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심장부로 불렸습니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던 동대문 도매시장, 새벽에도 바이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트럭에 옷을 싣던 풍경은 한국 경제성장기의 상징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전성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패션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동대문구에서만 약 3,500곳이 폐업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게를 이어온 전통 도매상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4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그 중심에는 서면 상권이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서면은 부산의 명동이라고 부를 만큼 오랫동안 부산을 대표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최고의 상권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면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신세계 센텀시티 같은 초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소비가 분산되었고,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오프라인 상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1년간 부산 진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3,600곳, 서면 거리를
걸어보면 여전히 화려해 보이지만 한 블록만 들어가도 임대라는 팻말이 붙은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3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자 IT 산업의 메카 판교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 신화로 불리죠. 겉으로 보기에 성남은 탄탄한 소비력을 가진 도시 같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임대료입니다. 분당과 판교 상가의 임대료는 서울 강남과 맞먹거나 그 이상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작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1년간 성남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3,700곳.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2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업지역이자 상업 거점입니다. 특히 남동공단은 한때 인천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지역 상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동구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약 3,800곳. 공단 근로자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송도 연수구 같은 신도시로 소비 인구가 분산되면서 기존 상권이 점점 더 침체된 것이죠. 남동구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은 송도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남은 인구는 소비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상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남동구의 자영업 위기는 단순한 상권 문제를 넘어서 도시 전반의 산업 구조와 인구 흐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11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합정, 연남동, 상수. 마포구는 언제나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카페, 이색적인 음식점, 독특한 편집샵이 끊임없이 생겨나며 젊은 층의 발길을 붙잡았죠. 하지만 이런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임대료와 과잉 경쟁입니다. 홍대 앞 번화가의 임대료는 이미 강남 못지않습니다. 게다가 SNS에서 잠깐 핫하다고 소문난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이 몰리지만 열풍이 지나가면 매출이 급락합니다. 지난 1년간 마포구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약 3,900곳.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게를 열었지만 몇 달 만에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혹한 자영업자의 무덤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위 경기도 부천시. 부천은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일기 신도시인 중동 상동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상권이 활기를 띠었고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 덕분에 외부 유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천의 인구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구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상동 일대는 이미 상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간 부천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4,000곳. 전통시장,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매출이 급감했고 젊은 소비층은 서울 홍대, 신촌, 인천 송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 중심도시 수원은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특례시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 화성이 위치해 행정, 경제,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죠. 하지만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난 1년간 수원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약 4,300곳. 수원의 경우 창업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경쟁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8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개발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대기업 연구소와 오피스가 몰리면서 제2의 판교라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강서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4,400곳. 특히 마곡지구 상권은 초기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공급 과잉과 높은 임대료 때문에 창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서구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발 호재가 반드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호재보다도 실제 소비 흐름과 임대료 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죠. 7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교대 서초방배 그리고 강남과 맞닿아 있는 고급 주거지로 유명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기회의 땅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난 1년간 서초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4,500곳, 문제는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서초구의 임대료는 강남 못지않게 비쌉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까다롭습니다. 결국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 자영업자들은 버티기 힘든 환경입니다. 6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는 과거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던 제조업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주변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지만 프랜차이즈와 대형 점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개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구로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4,700곳. 특히 구도심은 건물 노후화와 인구 유출로 활기를 잃었고 신도심은 대기업 중심 상권에 종속되는 구조가 뚜렷합니다. 구로의 사례는 분명합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상권의 성격도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늘 영세 자영업자라는 사실이죠. 5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오랫동안 서울 서남권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영등포역 일대 전통시장, 여의도 금융중심지,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 공존하는 지역이죠. 하지만 지금 영등포의 자영업자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폐업 건수는 약 4,800건. 특히 영등포역 인근의 상권은 대형 복합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중심지라는 특성상 평일 낮에는 직장인들로 붐비지만 퇴근 이후와 주말에는 상권이 급격히 죽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는 서울의 심장입니다. 광화문, 인사동, 대학로, 종각, 한국 자영업의 상징적인 공간들이 모두 종로에 모여 있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종로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무려 5,000곳.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품은 이 지역도 자영업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종로 상권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대학가 상권은 학생들의 소비 감소로 활력을 잃었습니다. 관광객 회복이 더딘 가운데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종로의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서울의 심장부도 자영업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종로의 현실입니다. 3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는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인 상권 밀집 지역입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잠실야구장, 문정 법조타운 등 화려한 인프라가 가득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송파는 자영업자들에게 최고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1년간 송파구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는 약 5,200곳. 잠실 일대는 여전히 활기를 띠지만 거여동, 마천동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상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송파의 사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높은 비용 구조가 숨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무대입니다. 강남역, 압구정, 청담동, 선릉 등등 돈이 돌고 사람들이 몰리는 전국 최고의 상권이죠. 하지만 지난 1년간 강남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7,000곳.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임대료입니다. 강남역 인근은 1층 상가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자영업자들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위 서울특별시 중구. 마지막 1위는 서울의 중심부 중구입니다. 명동, 을지로, 충무로, 동대문 상권을 모두 품고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이죠. 하지만 지난 1년간 중구에서 폐업한 사업체는 약 7,200곳,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명동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때 하루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한산한 거리가 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을지로의 경우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잠시 활기를 띄었지만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중구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시 구조 자체가 관광과 상권 의존도가 높아 소비 흐름이 줄어들면 타격이 바로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중심이자 한국 자영업의 상징이었던 중구가 지금은 전국 폐업 1위라는 사실, 이보다 더 뼈아픈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폐업이 가장
가장 많았던 도시탑 2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남, 종로, 마포, 성남처럼 높은 임대료. 둘째,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대형몰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 셋째, 안산, 인천, 부산처럼 산업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이제는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시대,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부동산과 상권 흐름을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